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파월은 항상 너무 늦는다, 패배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를 를 찾아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Coreani sono fratelli e sorelle, membri di un'unica famiglia e di un unico popolo. Parlano la stessa lingua. 교황이 태어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깊은 추도가 이어졌습니다. Es muy fuerte porque soy una persona que se preocupaba de los pobres y porque nos dejó solo más. 누구보다 전쟁의 종식을 염원했던 교황을 기리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가톨릭 신자들도 어렵게 추모 미사를 열었습니다. فعلا انه مفاجاه جدا لانه البابا فرانسيس محبوب جدا وهو قريب جدا من جماعه مسيحيه غزه ومش فقط جماعه مسيحيه غزه لكل سكان غز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 정부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하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공격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격을 더했습니다. 장 시작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에너지와 음식값이 내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실패자라 부르고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두고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이 파월은 정치적이라고 했던 근거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장 한때 3% 이상 내렸고 막판 낙폭을 줄였지만 2%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장기금리는 상승했고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파월 의장이 해임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흔드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We're seeing a clear signal from the market that it doesn't like even the idea that the president might try to remove the Fed chair.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실제 경기가 나빠질 경우 책임을 연준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다음은 대선 전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공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 한국 주식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휴면 게임인데 꽤 큰 게임 중에 하나 있어요.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테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즉시 퇴출제와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중위소득 40% 수준 최저소득 보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청을 설립하고 징병, 모병을 혼용한 병역제로 단계적 병력 감축을 내걸었습니다. 여성 표심 공약에 나선 김동연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하고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젠더 이슈를 일부 정치인들이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일방적으로 표를 가져가는 건 압도적 정권 교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와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완주 의지 속에 민주당은 이번 주 2차례 지역 경선을 거쳐 27일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연일 흘러나오는 한덕수 대행 출마설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유대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양쪽에 앉은 탄핵 심판 변호인단. 지난 18일 윤호개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취소한 변호사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란 지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지만 당 차원에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과 당 내부에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심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 신당 창당이 국민의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다는 걱정들이. 윤 전 대통령 탈당 등 절연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것이 대선에서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덫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도 반갑지 않습니다. 적전 분열이다.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거라면서 보수 결집의 중도층 마음까지 얻어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 추대위가 공식 출범을 예고하면서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거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 돼요. 이재명이 하고 단일화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박 변수에다 당내 경선도 반이재명과 탄핵 찬반 구도로 흐르면서 흥행의 비상등이 켜진 상황.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일부 공개됐는데요. 계엄군 지휘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에 군 투입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 3분 전 붉은색 넥타이를 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뒤 취재진 쪽엔 눈길도 주지 않고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 받는 모습이 언론사 취재로 사진, 영상으로 남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에 이어 연속으로 증인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습니다. 끌어내라 지시가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는데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 군사작전상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이번에도 있을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 라고 반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단장의 검찰 진술과 탄핵심판 증언, 형사법정 증언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몰아세웠지만 조 단장은 전부 다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법정 모습은 일부 공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입장해 취재진이 질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어제 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관악구 방화 사건의 용의자는 지난해까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거는 딴 사람도 느꼈을 거예요. 뭐가 꽝 하는 소리가 엄청 컸어요. 경찰은 신고 내용과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방화 용의자인 A씨가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가와 인근 아파트에 불을 지른 거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반년 동안
불을 지른 4층 바로 아래인 3층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용의자는 지난해 여러 차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층간소음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집까지 가서 소리 난다고 가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가지 않았어요. 민원 들어가지고 가봤는데 못 들었어요. 지난해 9월에는 용의자가 위층 주민과 갈등을 겪어 경찰 신고까지 접수됐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거주해온 빌라 인근 주민들도 A씨를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괜히 요 지나가면서 무슨 말해도 막 욕설 퍼대고 막 하는. 숨진 용의자의 거주지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용의자의 가족과 주변인 등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모두 아직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약세,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줄여내며 상승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8포인트 하락한 2486.44에 코스닥은 1.3포인트 오른 716.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난에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확대되며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의 관망 속에 기관의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약세를 SKC와 코웨이, APR 하락 중입니다. 그린케미칼 상한가를 하나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주 흐름 좋고 한화엔진은 올해 역대 최대 수주 기대의 강세를 보이는 등 조선주도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 급등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5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구 환경이 흔들리면서 독일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으려는 미국 연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독일에 체류 중인 미국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유난히 화제가 되는 것, 바로 자국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기후변화나 보건 등 여러 분야의 연구 예산을 크게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Besorgt, frustriert, verärgert. Ich verstehe nicht, wie wir dahin kommen konnten. 이런 이유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독일을 새로운 연구 보금자리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도 미국 연구자들의 지원이 늘었습니다. werden einfach Talente auch aus den USA gewinnen können, die wir sonst nicht hätten gewinnen können.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최근 조사에서 미국 학자의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미국 학계의 불안정이 다른 국가들의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라시의 한 학교 운동장에 벼락이 떨어져 중학생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30년 전 비슷한 사고를 당한 남성의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호소했습니다. 나라시에 있는 한 학교 운동장에 지난 10일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축구부 소속 중학생 2명이 중태에 빠졌고 이 중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콘크리트 벽돌에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을 재현한 실험입니다. 낙뢰에 벽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30년 전 낙뢰 사고를 당한 기타무라 씨.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경기를 하다 벼락을 맞았고 하반신 마비와 실명 등의 큰 장애가 남았습니다. 기타무라 씨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防げる事故だけはどうにか防いでほしいなと私は思います。安全であってこそ教育ができると思うんですね。 에히메현 중학교 체육연맹 등은 최대 40km 내 낙뢰를 감지해 주의, 경계, 위험 3단계로 알려주는 낙뢰 탐지기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 전국에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곳곳에 수백 년 된 이팝나무꽃이 만개해 봄 소식을 전하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 눈송이처럼 하얀 이팝나무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이팝나무는 높이 16m, 나무 나이는 200살입니다. 후베이성 차원에서 소중하게 다루는 나무입니다. 非常珍贵。目前这棵树按照一树一档登记在册，派专人进行日常巡查管护工作。 장수성连云港에서도 800년 넘은 고목 이팝나무에 꽃이 만개했습니다. 满树的白花像雪堆一样，走近一闻呀，还有淡淡的香味，特别好闻。站在树下拍照，感觉人都变得安静了。 높이 10m인 이 이팝나무는 남송 때 심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알이 핀 이팝나무 꽃은 흰쌀밥을 연상케도 하지만 꽃이 마치 하얀 눈송이 같다고 해서 중국에선 이팝나무를 4월의 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팝나무를 중국 국가 2급 보호식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해안 국립공원에 위치한 클로가우 세인트 데이비드 광산. 수십 년간 폐쇄돼 물에 잠겨 있던 이곳에 물을 퍼내며 금 채굴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금값이 폭등하자 폐광을 되살리기로 한 겁니다. 하얀색 석영이 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암석입니다. Was in production in the late 1990s. The gold price was only $300 an ounce. Well, we all know that the gold price today is more than $3,000. 이 광산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영국 왕실의 결혼 반지에 쓰였던 웨일스 금이 바로 이곳에서 채굴됐기 때문입니다. And there's also the premium is linked to the association of the Clockeye gold specifically with the royal family. 이 광산의 역사를 통틀어 여기서 채굴된 금은 8만 온스, 2.5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왕실의 전통과 관계된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그 희소성 때문에 일반 시장가의 10배까지 거래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졸음운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공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가 달리던 차로를 점점 벗어나더니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를 치고 맙니다.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방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서 그 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 취재진이 직접 차를 몰고 주행 중 차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은 뒤 출발할 때 600ppm이었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분 정도 지나자 5000ppm을 넘어섭니다. 이런 상태에선 눈이 침침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져 운전대를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반응시간 지연 또는 판단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요.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2.7명으로 일반 사고의 2배에 이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낮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봄철에는 졸음운전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운전할 때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른함이 지속되면 즉시 운전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나 식품을 광고하는 SNS 영상이 많습니다. 보다 보면 혹하게 되는데요. 허위 과장 광고 영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빠진 건가? 자주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는 쇼폼 영상입니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뱃살이 쏙 빠진다고 홍보합니다. 식욕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효소에 난임이나 여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영양제, 동안 비결로 내세운 바르는 필러 크림,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탈모 방지 샴푸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 광고입니다. 식약처가 SNS 쇼폼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147건, 화장품 73건이 각각 부당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화장품인데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이런 쇼폼 영상은 SNS에 계속 노출됩니다. SNS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거짓인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는 접속 차단이 우선이고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NS 광고는 심의와 모니터링이 허술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 확대 추세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쇼폼을 만들 때 어떤 표현은 하지 말아라. 심사 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소비자들도 신고하기도 좋고. 식약처는 쇼폼 광고 내용이 의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 허가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주한미군이 반세기 넘게 운영했던 경기 화성 매향리의 쿠니 사격장이 폐쇄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는데요. 이 매향리 마을의 평화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군이 사용했던 사격 통제소. 표적이 됐던 농섬이 한눈에 보입니다. 막사처럼 설계된 이 건물에선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54년간 매향리 농섬과 일대를 해상, 육상 사격장으로 썼습니다. 하루 600~700차례, 1년에 250일 사격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굉음과 난청에 시달렸고 집은 부서지고 가축은 유산했습니다. 2000년엔 포탄이 사격장이 아닌 마을 주변에 떨어져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와 내 자식들 4대가 이 끔찍한 이 전쟁의 공수불방불케 하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제 끊어내자 해서 주민들의 끈질긴 싸움은 마침내 폭격장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매향리에 평화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깊숙이 스며드는 빛과 열린 공간은 오랜 고통을 견디고 마을을 지켜낸 주민들을 위로합니다. 생생하게 남은 기록은 당시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매향리의 이야기와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대를 잇는 교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이 힘겹게 피어올린 평화. 과거를 딛고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건 이웃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20mm가 넘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20에서 6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앞으로 경남 해안까지 강풍특보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19도, 청주 대전 2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